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따라하면 되냐?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제가 풍수도 그렇고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돈을 밝힌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진짜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지 주변에도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고 이 세상이 풍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자라고 하는 부자 타령을 하는 겁니다. 아마 단 한 번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만은 나는 지금 부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부자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생각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부자의 삶으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자, 부자와 관련된 이 영상 모음짓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본격적인 강의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도서구매 강의 신청 그리고 대통령 풍수자문에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직접 디자인한 저희 복발화 계획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함이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하는 단어지만은 정말 갖추기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기가 정말 힘들고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지난 날에 대한 그 보상감, 그러한 마음 때문에 더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못했던 2등, 3등을 받았던 다른 참가자들을 더욱더 격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진선미 세 분이서 처음 그 수상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영웅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첫 마디부터 제가 아닌 다른 두 분은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순간에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러한 점을 잘 본받아서 나이가 들고 하루하루 쌓아가고 올라갈수록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다면은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여유입니다. 여유.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은 관상이라고 손금은 수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의 모양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일컬어서 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몸에서 나타나는 그 상으로도 그 사람의 그 격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임영웅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형적으로 귀한 격을 타고난 그런 체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걸음걸이를 통해 봤을 때도 저건 정말 거의 선비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행동을 한다라면은 조급하지 않고 일을 그르치지 않고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의리죠. 정말 앞에 두 가지도 그런데 이 세 번째 의리도 정말로 이게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리라는 덕목이 정말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임영웅님에게 의리라고 하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공을 하고 나면은 성공을 할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같이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또 그렇게 부라든지 어떤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무명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소속사를 본인이 성공한 이후에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지금까지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잘 되는 그러한 선택지를 결정을 하신 건데요. 보통 같으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내 앞에 눈에 들어와 있는 이익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보고 내 작은 이익만 탐해서 큰 것을 그르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분께서는 그러지가 않으셨던 거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작은 게 아니라 큰 이익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 관계와의 의리, 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운들에 대한 생각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로 의리를 챙길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 선행이죠. 사실 미스터 트롯 이후에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도 벌게 되셨는데요. 또 그만큼 크게 또 기부를 한 내역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사랑의 열매에 2억을 기부한 것도 있으시고요. 예전에 울진 삼척의 산불 피해로 1억을 기부하기도 하셨고, 뭐 각종 어디를 기부하든 간에 1억씩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데, 저도 성공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기부하고자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하고 있죠. 저희 채널에서도 지난달에 미랄복지재단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매달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곳을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행을 실천을 함으로 해서,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또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선한 영향력. 임영웅님을 따르는 분들을 영웅시대라고 하죠.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도 이분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함께 좋은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펼친다는 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 제목이 생각은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외국 영화였는데요. 어린아이 한 명이 두 명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안타깝게 그 주인공이 죽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선행을 베풀었던 두 명이 또다시 두 명의 선행을 베품으로 해서 그 사는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이 됐다라는 그런 영화가 갑자기 브랜드 생각이 납니다. 그처럼 우리가 힘든 코로나 시대를 겪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불황도 겪고 있지만은 또한 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목소리 그리고 좋은 마음을 내므로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재화시키고 실천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저도 사실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마음 같아서 노래도 한 곡 하고 싶지만은 여기는 풍수 채널이기 때문에 그러긴 어려운데, 이 노래는 진짜 연습한 만큼 잘하게 되고요.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떠한 장르든 간에 정말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 나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위치쯤 되고 하면은 연습이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 콘서트도 여러 번 가봤지만은 사실 연습 안 한 가수들, 대강 하려는 가수들 보면은 바로 딱 티 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절대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순간이든 연습을 놓지 않고 항상 본인이 갖추어진 그 기본 실력에 충실하기 위해서 연습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도 이 점을 본받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지금 자료 사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주면은 또 그 사연에 맞게끔 그때그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실 공감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요. 주변에 옆에 사람들이 힘들면은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가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고, 저도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돌아서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외면하지는 않았나라는 점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임영웅님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임영웅님 콘서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말 광클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그때 클릭을 거의 뭐 0.001초에 딱 하면서 요거 됐구나 하는 그 순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정말 어렵습니다. 듣기로는 80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이 임영웅님은 그렇게 팬분들께서 힘들게 하는 것을 아시고 본인도 스스로 본인 지인에게 티켓을 주기 위해서 미리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티켓팅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세부적인 그런 사람들의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능력을 손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8번째,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바로 가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머님, 홀어머님을 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예전 무명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인터뷰를 했을 때 항상 본인이 바라는 것은 어머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본인이 잘하지 못했던 그런 불효자라고 표현하기도 할 만큼 정말 진정한 효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할머니와 데이트한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할머님과 함께 정말 손 꼭 잡고 계속해서 할머님 하시는 말씀 듣고 또 들으면서 지루한 모습 하나 없이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공을 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짜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내 주변에 남아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좋은 일 하면서 내 옆에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겠지만은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피부치 바로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이분은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도 그 점을 잘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와 같이 사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갈라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고쳐가야 될 여지가 있고 지금 저 사람이 잠시 힘들구나 라는 점이 이해가 된다면은 지금 순간순간을 잘 넘어가셔서 언젠가는 지금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이라는 끈을 우리는 놓지 않고 소중히 잘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자들의 아침 습관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감사 기도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딱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내가 이렇게 또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기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 하루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라는 것은 내 하루의 첫 마음이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침구 정리입니다. 역시나 뻔한 이야기네 라고 하시겠지만은 이 침구 정리는 그냥 단순히 깨끗함을 위해서 침구 정리하는 그게 아니고요. 물론 청결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가 침실 풍수할 때도 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 부자들의 아침 습관에서 말씀드리는 침구 정리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이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성취해내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해내는 그 성공에 대한 심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침구 정리입니다. 즉 어질러져 있던 것을 바로바로 깨끗하게 해서 완제품 그러니까 완성된 무언 결과물을 내는 것 그게 바로 침구 정리의 핵심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내가 1년에 성공하는 과정을 침구 정리를 통해서 단 10초 만에 혹은 뭐 1분 만에도 간단하게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아침에 자긍심을 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아침에 우리가 바쁘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허둥지둥 살다 보면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출근 시간, 어느새 퇴근 시간, 어느새 잘 시간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미리 삶을 계획하고 내가 어떤 것을 그 계획한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딱 루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친구 정리에서부터 있다라는 거,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 가장 쉬운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문 환기죠. 이 창문 환기라는 거는 자는 동안 집안에 쌓여 있는 이 나쁜 공기들을 배출을 해내고 아침에 다시 새로운 기운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새벽 3시 이후부터 아침 새벽까지 가장 많은 좋은 기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런 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좋은 기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좋은 수많은 기운들을 내 집 안으로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창문을 여셔도 되고요. 뭔 기운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창문 열어서 우리 집안을 현실적으로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침에 물 한 잔을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이소에서 재물을 높여주는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나를 위한 물을 한 잔을 대접합니다. 자, 운의 측면에서는 나에게 대접을 하는 의미입니다. 아침 하루 또 이렇게 맞이하고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물을 대접하면서 속에 노폐물들도 딱 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자면서 수분이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하시는 것은 정말로 건강에 좋습니다. 찬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일수록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명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부자와 관련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명상이라는 거는 정말 큰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어디 평평한 데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계시면 됩니다.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막 계속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이 오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명상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그 스티브 잡스도 그만큼 명상을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 만하겠죠? 여섯 번째로는 일기를 적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아침에 적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밤에 적으셔도 되고 언제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아침에 가장 맑은 기분일 때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적고 내가 미래에 어떤 걸 성취하고자 하는 확언을 적는 그런 확언 일기도 요즘 많이 유행이죠. 그렇게 글자로 표현을 해낸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바람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가장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니 매일 적고 매일 쓰고 매일 생각하다 보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한번 펜과 공책 하나 사셔가지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메모장도 좋지만은 이왕이면은 눈에 보이는 글자로 적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좋고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간단한 운동, 스쿼트든 팔굽혀펴기든 푸시업이든 가능한 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아침에 동반하시는 게 훨씬 다릅니다. 이 아침에 1분에서 10분 정도 시간 들이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침의 활력, 그러니까 하루의 활력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스트레칭을 꼭 하셔가지고 내 육체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보통 운동 퇴근하시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하지만 아침에 막 거창하게 시간 내지 말고요. 아침에 그렇게 10분만 딱 할애해서 하시면은 밤에 운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훨씬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로는요. 하루의 루틴을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냥 나는 집에 있는 가정주부다. 뭐 나는 하는 일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루 사는 동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나 하는 일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지 않습니까? 아침 먹기, 점심 먹기, 저녁 먹기라도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일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해냈구나. 라고 하는 그 성취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지를 체크리스트를 적는 거, 다이어리 플래너를 적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플래너 적는 것 자체가 되게 생활화가 돼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적었고요. 대학교 들어와서부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딱 플래너를 사서 쓰고 1, 2장도 쓰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도움이 돼서 지금껏 제 삶의 자양분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번째로는요.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식사와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하루 3끼를 먹는 데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헤비하게 먹고 하긴 하거나 아니면은 출근길에 샌드위치 사서 이렇게 먹고 하기도 한데 이왕이면은 간단하게 식사하시더라도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내 건강에도 그만큼 좋다라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운 쪽으로도 그만큼 좋다라는 거, 아침 식사 꼭 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해야 되는 바로 첫 번째는 말이죠. 아침에는 욕망하고 저녁에는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따온 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욕망하고 계획하고 실천을 하시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밤에 들어섰을 때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건 간에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때까지 무탈하게 잘 지냈음을 만족하시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 그 뒤에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요. 제가 모든 영상마다 늘 말씀드리죠. 항상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에 서 비롯됩니다. 특히나 시간이라는 공간은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풍수는 당연히 자연이 일원칙입니다. 자연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람의 마음가짐이지만은 이 시간이라는 공간은 온전히 내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녁에는 항상 자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낸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요. 스스로 오늘 하루 잘 보냈음을 만족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가 지낼 수 있고 만약 이 영상을 밤에 보신다면 밤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볼 수 있음에 감사해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음 날에 더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독서하십시오. 자기 전에 독서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독서하면은 당연히 좋고요. 밤에 독서하면은 왜 좋냐? 밤에 책을 읽게 되면은 단 한 페이지를 읽는다 하더라도 그 책을 덮고 나서 여러분들이 잠들게 됐을 때 그 책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공부를 많이 할 때는 보통 저는 벼락치기를 하기보다는 공부를 항상 하고요.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공부 바짝 하고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잠을 잡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그 지식들이 내재화돼 가지고 다음날 다시 내가 그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잠을 잤었는데요. 뭐 이것과 비슷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머리를 더욱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에 딱 한 페이지라도 읽고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자기 전에 유튜브 보시고 그러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유튜브는 뭐 깨어 있거나 침실 밖에서 보시지 자기 전에 이거 유튜브 보다 보면은 저도 이제 잠 안 올 때 가끔씩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1시간 30분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 귀중한 시간을. 그러니까 차라리 뭘 보고 싶으면은 나와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시원하게 한번 보시고요. 잘 때는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는 거 행위 자체가 정말 큰 에너지를 요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몸은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만히 있는 몸뚱아리 안에서 모든 신진대사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미리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내 몸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으니까요. 물 한 잔 꼭 떠서 드시고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기도와 명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도를 하시면 좋고요. 종교가 없거나
뭐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오늘 하루 뭐 했는지 돌이켜보는 것도 괜찮고 진짜 명상에 몰입해서 빠져보는 것도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도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 더 숙면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내 마음을 고요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릿속에 잡생각이라든지 불안한 것들을 떨쳐내기 때문에 더 잠에 깊게 빠져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잠에 잘 안 오시는 분들께서는 막 밤에 이제 막 누워가지고 숫자 세리지 마시고요. 그냥 나와가지고 눈 감고 앉아서 가만히 명상을 하시거나 기도하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잠 못 잘 것 같으면은 기도나 명상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컨디션에 더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실천을 해보시고 오늘 밤부터 숙면을 취하셨으면 합니다. 자, 5번째로는요. 찬물 샤워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밤에 보통 이제 씻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그 더위가 가셨지만은 보통 찬물로 잘 씻게 되는데 사실 이 찬물로 씻는다라는 게 건강에는 정말로 해롭다고 합니다. 적당한 미온수로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좋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거는 치우치는 거는 그만큼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항상 적절하고 조화로운 게 좋죠. 기운에 있어서도. 그 찬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찬물 샤워가 아니라 찬물과 따뜻한 물이 적당히 섞여 있는 미온수를 통해서 해야지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고요. 찬물로 씻게 되면은 잠이 달아나서 숙면을 더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라도 찬물 샤워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요. 규칙적으로 잠을 주무십시오. 정해놓은 시간에 딱 자야지 내가 사이클 자체가 규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침에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밤에 또 여러 가지 뭐 약속이라든지 또 뭐 TV 본다든지 하다 보면은 잠을 늦게 자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다음날 하루를 또 망치게 되겠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늦잠 자는 것 때문에 그 다음날 하루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손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24시간은 모두가 돈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이왕이면은 규칙적으로 잠을 들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번째로는요. 밤에 뭐 이제 잘 밤은 아니고요.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자기 직전 말고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짧게 가족분들하고 산책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산책이라고 해서 엄청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딱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공기 맞고 밤 하늘 바라다 보면은 여러분들 눈 자체도 그 피로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혈당도 조절이 되고 숙면까지 유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밤에 산책을 상당히 자주 하는 편인데 밤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생각 자체가 상당히 정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라도 한 10분, 딱 10분만 나가가지고 한번 같이 아파트라든지 집 주변 한 바퀴 돌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부자들이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운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운이라는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에 있어서 헌민형을 준비하겠죠.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출문제도 공부하고 이론서도 공부하고 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뭐죠?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시험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공부를 하면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를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중요하게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서 반복하게 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요번에 시험 치러 갔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만 나오게 되고 내가 공부 안 했던 문제들만 나오게 됐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운인 거죠. 그 해에 여러분들의 시험과 관련돼서 운이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나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주관할 수 없는 일들은 내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물리적으로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운이다라는 겁니다. 이 운을 쌓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여기 보여지는 스포츠 선수들인 거죠. 스포츠 선수들은 진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올림픽 나가기 전에 혹은 뭐 격투기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체량이라고 하죠. 시합에 나가기 전에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그 측정하기 전날에 한 번에 거의 막 10kg씩 빼고 하루 만에 막 그렇게 빼고 합니다.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동량,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 뭐 여러 스포츠 선수들인데 그 스포츠 선수들이 항상 보면은 뭔가 자신만의 종교가 있거나 자신만의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러한 자기만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노력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운에 대한 것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챙겨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대단한 스포츠 스타들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부자들이기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소중한 운에 대해서 이것을 쌓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운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소한 것들부터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운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은 것들,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운을 깎아먹는 그런 물건들 버리시고 좋은 물건들 들이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된 것들 여러 삶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모셨던 대학 총장님 중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진짜 경제계에서 정말 그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부모님께서 총장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살얼음 걷듯이 살아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행위 하나 자체가 아이 뭐 별거 있겠나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별거 있겠나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부분들을 캐치해내고 작은 부분들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운을 쌓는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말로써도 여러분들이 운을 쌓을 수가 있고 운을 깎아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로써는 운을 쌓기는 어려워도 깎아먹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진짜 말을 너무 함부로 하게 해가지고 내 운을 다 깎아먹게 되는데요. 보통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참 운이 안 좋네, 나는 이건 참 안 돼 라고 이런 말을 입에 붙이게 되는데 이거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진짜 뭐 누가 봐도 운이 나쁜 상황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게 운이 나빴다라고 할 게 아니고 뭐 그냥 그랬다라고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태도, 그러니까 운이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또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나는 운이 좋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버릇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소한 부분들로 그렇고요. 궁극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운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은
이 풍수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따듬어 나가시면 되지만은 자연은 내가 따듬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교감을 하고 내 자연을 이해하고 맞추어 가야 되는 거. 요 두 가지는 결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챙겨가는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마음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챙겨가고 스스로 노력을 하시고 자연에 대한 부분, 풍수에 대한 부분은 또 저를 통해서든 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든 공부를 하시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 터에 대한 운을 챙겨가는 거. 그것이 진짜 부자들이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